원문 마지막 글에는 이 글을 본 사람은 반드시 PC통신에서 삭제를 해버리라고 경고를 했고, 난 글을 플로피 디스크에 카피해두고 PC통신에서 삭제해버렸어. 관리자 번호는 적혀있더라고. 그리고 난 실제 히로시마로 전학을 오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려고 했어. 그럼 처음 전학 온 것이 히로시마 현이었구나. 난 그곳에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 들으면서 옛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예전에... 난 봤어. 지하실. 그리고 그 망령들. 바로 그곳에서 말이야.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끊어졌다. 그것이 가이치와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다면 이 플로피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가이치와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해답은 산카이 고교 지하실에 존재한다고 믿었죠. 세이토는 갑자기 겁이 질린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혹시 저도 그렇게 죽는 거 아닐까요? 그랬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세이토와는 이 플로피 디스크의 내용을 봤다. 혹시 이것이 원인이라면 우리들도 무언가에 의해 해답을 풀어야 하며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일단은 산카이 고교로 함 가보자. 뭔가 그곳에 열쇠가 있을 것 같구나. 1984년 7월 21일 80년 미궁의 토막 사건. 우연히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글을 읽고 해답을 찾는 소년. 그리고 84년 또 한 번의 밀실 토막 사건. 죽기 직전에 남기고 간 플로피 디스크 한 장. 난 세이토와 산카이 고교로 향했다. 여름방학이라 사람은 없었지만 처음 본 음침한 학교에 몰려오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만든 지 올해로 17년. 2차 대전 실험실이 붕괴된 지 1945년이니까 그렇다면 22년 동안은 그냥 평지였단 말인가? 얼핏 들었는데 학교 생기기 전에는 병원이 있었대요. 아, 병원이라. 그래, 가이치와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을 했구나. 그렇다면 붕괴된 후에 또다시 병원을 설립했단 얘긴데. 우리들은 담을 넘어 학교로 잠입했다. 정말 만든 지 10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 같았다. 세운 지 17년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교실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겠는걸. 문이 다 잠겼으니까. 혹시 이곳에 교장 선생님 댁을 아니? 네. 이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오카야마에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세이토 수고했다. 다음에 연락하마. 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저주라면, 네가 죽게 된다면 뭐 나도 죽는 거니까. 난 세이토를 바래다주고 차를 타고 신문사로 향했다. 우선 급한 게 80년대에 죽은 사람의 신상 정보였다. 신문사에 도착한 나는 어둠 속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가나와 이치로, 죽은 당시 나이 21살, 산카이고 졸업이라. 역시 모든 사건은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2차 대전 치료병? 그렇다면 가이치와 할아버지께서도 치료병이었고 이치로 역시. 그래, 그래서 키워드가 676 치료병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치로는 무언가를 알았기에
그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그걸 본 사람은 결국 해답을 알면 죽는다는 건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 만일 나 역시 그곳에 속한다면 당시 676 치료병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좋겠군. 676 치료병 부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상이나 부상을 당한 일본병을 치료하던 부대. 당시 하쿠다테, 후쿠오카, 히로시마에 파견된 부대라고 나왔군. 하지만 이 플로피 디스크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676 치료병 부대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실험 부대, 즉 산사람과 부상병을 혹독하게 죽이며 실험을 하던 부대일 것이다. 여기 국가공인자들 명단들도 나오는군. 참고해야겠다. 또 의외의 단서를 발견했군. 45년도에 원자 폭격으로 인해 건물 파손 이후 7년 뒤 그 자리에 다시 병원을 지었고 54년도에 병원에서 폭동이 일어나 다시 철거를 했다. 그 폭동이란 1984년 7월 22일 난 아침 일찍 오카야마로 향했다. 그리고 산카이 고교의 교장의 주소로 찾아갔다. 처음 교장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신문기자인 날 경계한다는 걸 느꼈다. 80년대와 83년대 두 차례에 걸쳐 이곳 학생들이 의문의 살인사건을 당했으니까 언론은 신문이 날만도 할 것이다. 난 교장에게 물어볼 몇 가지가 있다며 인터뷰를 청했고 꺼려하는 얼굴 표정으로 승낙을 했다. 그의 얼굴을 보아 이르는 너먼 듯 보였고 살이 쪄서 그런지 푸근한 인상을 풍겼다. 교장 선생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요? 먼저 산카이 고교. 이곳이 생기기 전에 병원이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교장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전에 다른 기자들은 살인사건에만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실었던 반면 난 다른 무언가를 밝히기 위함이었던 그것 때문이었다. 난 교장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느꼈다. 그렇기에 더욱더 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소. 병원이었어. 그렇다면 새로 학교를 건립 당시에 그 건물은 모두 부셔뜨린 후에 새로 지은 것들인가요? 당신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요?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나가시오. 교장 선생, 당신 뭔가 알고 있군요. 난 앞을 짚으며 교장의 당황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교장 선생, 부상병 676 부대를 아실 거요. 치료를 위장한 생체 실험 연구자들. 이곳 히로시마는 물론 하쿠다대, 후쿠오카를 등지로 삼아서 인류 말살을 위한 병기를 연구했다고 들었소만. 그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난 이 학교의 교장일 뿐이고 그런 사실을 모르어. 당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가공인자로 발탁되었더구만. 당시 히로시마 인체 실험 연구자, 부상병 676 부대의 일원. 이래도 발뺌하실 텐가? 난 모르어. 모른다고. 당신의 동료들이었어. 가나와 사이시로. 그도 당신과 같은 676 일원이었고 75년 당시에 발작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들었어.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의 손자, 즉 가나와 이치로에게 말을 하고 죽었던 것이요. 가나와 이치로 역시 그 사실 발설과 함께 사망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이치와 역시 이렇게 엮여서 죽었던 것이요. 이제 모든 것 밝혀졌으니 한번 말해보시오. 사이시로가 결국은
지금부터는 교장 선생의 말이다. 1944년 2차 대전이 한참 중이었던 때다. 우리 과학자들은 도쿄에서 무기화학의 힘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천황의 명령으로 우리 과학자들은 치료병으로 위장이 되어 자네가 말했던 대로 히로시마를 비롯해 하쿠다데, 후쿠오카를 등지로 발령이 났다. 그리고 인체 실험이 행해졌다. 우린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물론 생사람을 실험한다는 건 반인류적인 행위지만 그땐 어쩔 수가 없었다. 일명 마루타.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험대 위로 누워야 했다. 우린 그렇게 실험을 강행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1급 기밀에 속한다. 밖에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지. 이곳의 겉모습은 그저 대형 병원이었을 뿐이었으니까. 교정의 말은 이러했다.